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이 사무실 공기. 어쩌면 이 안에 우리 건강이랑 업무 효율을 조용히 갉아먹는 뭔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위협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후만 되면 나도 모르게 집중력이 흩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점심 먹고 나른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쉽죠. 근데 어쩌면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조용해서 일하기 딱 좋겠다 싶은 그런 작은 회의실이나 폰부스 있잖아요. 이상하게 거기만 들어가면 머리가 띵 해지면서 답답해지는 경험 혹시 없으세요? 맞아요. 바로 그 좁은 공간에 우리가 찾던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침묵의 피로가 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업무 능률과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범인이 있다는 거죠. 정말 미스터리 소설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공기 속에 숨어 있는 용의자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줄여서 VOCS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주변 아주 가까운 곳에 널려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건물 지을 때 쓴 자재나 새로 들인 가구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프린터, 복사기, 심지어 깨끗하게 하려고 쓰는 청소 용품에서도 이물질이 계속 나옵니다. 예전에는 난방 방식이나 실내 흡연도 아주 큰 원인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즘 건물들 에너지 아낀다고 창문도 잘 안 열리게 꽉꽉 막아서 짓잖아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또 다른 위협이 생겨납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예요. 이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자, 이 보이지 않는 위협들의 실체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과거의 한 연구 기록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진행된 연구니까 조금 오래되긴 했죠. 하지만 오히려 요즘엔 찾아보기 힘든 환경? 예를 들면 실내 흡연이 가능했던 사무실 같은 곳까지 비교 분석이 되어 있어서요.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사무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훨씬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이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의 화합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경향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창문을 꼭꼭 닫아놓잖아요. 환기가 잘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일부 사무실에서는 실내 난방기구를 쓰면서 오염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안에 쌓였던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환기였어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아마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흡연의 영향이었을 겁니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의 농도를 재봤더니 흡연이 허용된 사무실이 금연 사무실보다 거의 2배나 높게 측정됐어요. 실내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죠. 자, 그럼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과거의 그 문제가 오늘날의 세련된 오피스 공간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다행히 요즘 사무실에서 담배 연기 맡을 일은 거의 없어졌죠. 이건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갇힌 공기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세련된 유리상자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한 실무 담당자의 이야기는 이 문제를 정말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분명 집중하려고 들어간 폰부스인데 어느새 숨이 턱턱 막히는 불쾌한 사우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소리를 완벽하게 막으려고 틈새 하나 없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밀폐된 구조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노트북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그 작은 공간에 그대로 갇혀버리는 거죠. 공기가 순환할 통로가 아예 없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좀 답답하고 덥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의 인지 능력,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머리가 멍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원인은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과연 건강한 공간을 만드는 조건은 뭘까요? 해결책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소리는 안에 머물게 하되 공기는 계속 흐르게 만들어라. 바로 이거예요. 방음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선한 공기가 끊임없이 순환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바로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폰부스나 작은 회의 공간을 고를 때 단순히 방음이 얼마나 잘 되나 하는 수치만 보면 안 돼요. 첫째, 시간당 공기가 몇 번이나 교체되는지, 즉 환기율을 꼭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 공기가 어떻게 순환되는지, 가급적이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스마트한 설계인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기팬 소음이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크진 않은지, 이 저소음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숫자로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공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쾌적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머물 수 있느냐. 바로 이게 그 공간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단순한 벽과 가구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숨쉬는 하나의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그 공기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